아버지, 빨리 썩어서 거름이나 되세요. 폭우 속 삽이 흙을 파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생매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0분 후 약초꾼 정희가 그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진흙 속에서 손이 튀어나왔어요. 자네도 내 아들이 보낸 자인가? 제발 살려주세요. 드론의 서치라이트가 정의를 비췄습니다. 헬기의 기총소사가 쏟아졌어요. 정의는 몰랐습니다. 이 노인을 살린 순간 자신의 지옥이 시작될 줄은요. 15년 전 딸을 죽인 원수, 그놈이 이 노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메스가 들렸어요. 복수가 시작됩니다. 은수야, 이제 엄마 안 울어. 새해엔 아픈 곳 없이 건강과 재물복이 집안 가득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자, 복 들어오는 구독 한번 꼭 누르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삼날이 젖은 흙을 찢어발기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쏴! 빗줄기가 나뭇잎을 두들기고 바람이 골짜기를 훑으며 비명처럼 울부짖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 인적 하나 없는 그 비탈길에는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가파낸 구덩이 앞에 흰 머리칼의 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슴은 간신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뒷좌석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그는 양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찰칵! 라이터 불꽃이 그의 눈동자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후! 담배 연기가 빗속으로 흩어졌어요. 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쓰러진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길바닥의 쓰레기를 구경하듯 차갑고 무심한 눈빛이었어요. 그의 구두 끝이 움직였습니다. 이탈리아제 가죽 구두가 노인의 손등을 툭 건드렸어요. 아버지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이 땅값이 평당 얼마인 줄 아세요? 아버지가 누워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자리예요. 구두 끝이 노인의 손가락 위로 올라탔습니다. 우드득 뼈마디가 눌리는 소리가 빗속에서 섬뜩하게 울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썩어서 거름이나 되세요. 그게 마지막으로 금강그룹의 보탬이 되시는 길이니까. 강진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어요. 삽질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흙이 노인의 몸 위로 쏟아졌어요. 얼굴 위로, 가슴 위로, 마지막 숨구멍마저 덮어버릴 때까지. 부르릉. 차들이 엔진을 켜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사각사각 낡은 우비에 빗방울이 튕겨나가는 소리가 산길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약초 바구니를 등에 맨 채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발밑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가파헤쳐진 흙더미, 빗물이 고이며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무덤이었습니다. 아직 굳지도 않은 방금 만들어진 무덤. 정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 안에 누군가 있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흙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맨손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이 갈라지고 피가 솟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닿았어요. 차갑고 축축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정희의 손가락이 재빠르게 손목 안쪽을 더듬었어요. 두근, 두근, 미약하지만 분명한 맥박. 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사후 강직이 아니야. 근육에
아직 탄력이 있어. 이 사람, 살아있어. 20년 전 수술실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정의가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온 손이 정의의 발목을 낚아챘어요. 노인의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시뻘건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렸어요. 정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흙 속에서 노인의 얼굴이 천천히 솟아올랐어요. 커. 목구멍에서 흙과 피를 개워내는 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울렸습니다. 충혈된 두 눈이 정의를 똑바로 쏘아보았어요. 노인의 입술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자네도 고맙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이 보낸 자인가? 정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들이 보낸 자라니. 이 노인을 생매장한 자가 다름 아닌 그의 친아들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르릉. 멀어지던 엔진 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머리 위에서 윙. 드론의 날갯짓이 빗소리를 뚫고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서치라이트의 흰 불빛이 정의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어요. 지직.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격자도 같이 묻어. 기익. 타이어가 젖은 흙바닥을 핥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멀어지던 검은 세단 세대가 급정거했어요. 드론의 서치라이트가 정의의 얼굴에 박힌 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철버. 군화가 진흙을 짓밟는 묵직한 발소리가 사방에서 정의를 조여왔습니다. 칠흑 같은 빛 속에서 사내들의 눈만 짐승처럼 번뜩였어요. 정의는 노인의 몸 위에 엎드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뭐야, 이년. 선두에 선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죽은 물고기처럼 차갑고 축축했어요. 비에 젖은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정의의 등줄기로 냉기가 훑고 지나갔어요. 사내의 손이 번개처럼 뻗었습니다. 정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위로 잡아 올렸어요. 정의의 목이 젖혀졌습니다. 빗물이 콧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부회장님 일 처리하는데 구경꾼이 있었네. 사내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정의의 뇌가 미친 듯이 회전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 이 노인을 살려야 해.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서 초점이 스르르 풀렸어요. 히히. 정의의 입에서 기괴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입꼬리에서 침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토끼고기 줄까? 우리 토끼고기 맛있는데. 사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미쳤어. 이년이? 엄마, 토끼가 도망갔어. 토끼 잡아줘. 정의가 진흙을 움켜쥐며 허공에 뿌렸습니다. 눈동자가 풀린 채 킬킬거리는 모습은 완벽한 광인이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진짜 돌았나?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의심이 가시지 않은 거였어요. 사내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스르륵. 칼집에서 빠져나온 사냥용 칼날이 빗속에서 번쩍였어요. 미친년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지. 사내가 정의의 턱을 움켜쥐고 입을 강제로 벌렸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천천히 입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금속이 치아에 닿았습니다. 깡. 서늘한 쇳소리가 입안에서 울렸습니다. 칼끝이 혀 위에 올라탔습니다. 조금만 더 누르면 혀가 두 동강 날 판이었어요. 정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어요. 이 칼이다, 예쁜 칼!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진짜 미친년이네. 그가 고개를 돌려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정희의 손에서 뿌려진 가루가 사내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천남성 독초 가루였습니다. 눈과 코를 동시에 후려친 그 가루가 점막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으악! 눈이야!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움켜쥐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몸을 굴려 노인에게로 갔어요. 72kg의 몸을 등에 업었습니다. 척추가 비명을 질렀지만 다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쏴. 전연 쏴버려.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탕, 타탕. 총성이 빗속을 갈랐습니다. 귓가로 총알이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벼랑 끝을 향해 달렸어요. 귀면한 방향,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싸! 폭포수가 온몸을 때렸습니다. 정희는 노인을 끌어안은 채 물살을 뚫고 헤엄쳤습니다. 폭포 뒤편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한 공간이 보였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정희가 노인을 바위 위에 눕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았다. 일단 살았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철컥. 어둠 속에서 총기 장전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희의 숨이 멎었어요. 그리고 뒷머리에 닿은 차가운 감촉. 총구였습니다. 철컥. 차가운 총구가 정희의 뒷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돌아봐.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씨? 약초를 거래하던 중년 사내였습니다. 이 산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조력자 박 씨의 총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역시 정희 씨였군. 박 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15년 전 서울대병원 최연소 외과 과장 한정의 의료 사고로 면허 박탈당하고 산속에 숨어든 그 천재 외과의가 바로 당신이지?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박 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복수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밤 이 산에 온 거야. 정희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신음소리가 동굴을 울렸습니다. 정희가 급히 노인에게로 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복부를 움켜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 정희의 손이 노인의 복부를 더듬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근육이 판자처럼 굳어 있었어요. 급성 복막염 징후였습니다. 박씨, 불 피워요. 지금 당장!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의 떨림은 없었습니다. 20년간 수술실을 지배하던 외과의의 눈빛이 돌아온 것입니다. 박 씨가 라이터를 꺼내 마른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타닥, 타닥. 희미한 불빛이 동굴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희가 약초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약초를 자르던 칼이었습니다. 불꽃 위에 칼날을 올렸습니다. 쇠가 달궈지며 시뻘겋게 변해갔습니다. 뭘 하려고? 노인이 겁에 질린 눈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배 안에 뭔가 있어요. 지금 안 꺼내면 죽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 정희가 노인의 배 위에 칼을 가져다 댔습니다.
붉게 달궈진 칼날이 살갗에 닿았습니다. 치익! 살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정희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칼날이 피부를 갈랐습니다. 검붉은 피가 솟구쳤습니다.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정희는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노인의 뱃속을 더듬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이건 뭐지? 정희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피에 젖은 작은 물체, 캡슐처럼 생긴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봉합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건 종양이 아니야.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체 이식형 마이크로칩이에요. 누가 이걸 일부러 몸에 넣은 거예요? 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넣었어. 정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 내 아들 녀석의 모든 비리가 들어있네. 뇌물, 횡령, 살인 교사까지. 그래서 그놈이 날 죽이려 한 거야.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가 재빨리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약초실과 달군 바늘로 거칠지만 정확한 솜씨였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윙, 윙윙윙. 동굴 입구에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세 개의 붉은 점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암사용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박 씨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정희 씨 엎드려. 터진다. 쾅! 동굴이 뒤흔들렸습니다. 자폭 드론이 터지며 입구가 무너져 내렸어요. 돌덩이와 흙먼지가 쏟아졌습니다. 정희가 노인의 몸 위로 엎드렸습니다. 이쪽이야.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펑! 흰 연기가 동굴 안을 순식간에 뒤덮었습니다. 잡아! 박 씨가 정희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정희는 노인을 등에 업은 채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발밑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뛰어! 쌓아! 세 사람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늪지대였습니다. 정희가 허우적거리며 노인의 고개를 물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하! 하! 거친 숨소리가 늪 위로 퍼졌습니다. 박 씨가 갈대 사이로 정희를 끌어당겼습니다. 조용히 해. 위를 봐.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붉은 점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윙, 윙윙윙. 수십 대의 드론이 열을 맞춰 늪지대를 훑고 있었습니다. 열감지 드론이야. 체온이 잡히면 끝이에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늪 바닥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끈적끈적한 진흙이 스며들었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풀과 물고기 사체가 뒤섞인 냄새였어요. 정희가 약초 주머니에서 가루를 꺼내 진흙에 섞었습니다. 박하와 쑥갓 가루였습니다.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르세요. 온몸에 빈틈없이. 정희가 먼저 노인의 얼굴에 진흙을 발랐습니다. 차가운 감촉에 노인이 움찔했습니다. 목에, 가슴에, 팔다리에. 정희의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몸에도 발랐습니다. 진흙이 머리카락 사이로, 귓속으로, 콧구멍, 가장자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비린내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윙윙윙. 드론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센서 불빛이 갈대밭을 훑쳤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마저 죽이고 싶었어요. 드론이 멀어졌습니다.
정희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크르릉. 낮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수색견이었습니다. 군용 shepherd의 이빨이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박 씨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색견이 정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왼팔을 내밀었습니다. 우적! 개의 이빨이 팔뚝을 물어뜯었습니다. 뼈가 으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감각이 뇌까지 치솟았습니다. 정희가 신음을 삼켰습니다. 비명을 지르면 끝이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입술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이 움직였습니다. 수색견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급소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털썩? 개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정희의 팔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정희의 팔을 붙잡고 지혈을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소리 없이 갈대밭을 헤치며 산등성이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능선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정희야.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정희야, 거기 있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었어야 할 그 목소리.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희야, 거기 있니?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멎었어요. 은수, 15년 전 세상을 떠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야. 은수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은수야. 은수야. 정희가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기어갔습니다. 갈대밭 너머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 안 돼. 박 씨가 정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정희가 발버둥 쳤어요. 나요. 내 딸이야. 은수가 날 부르고 있다고. 저건 함정이야. 박 씨가 갈대를 헤치고 불빛 쪽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스피커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붉은 AI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AI 음성 복제야. 죽은 사람 목소리까지 만들어내는 놈들이라고.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기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나쁜 놈들. 정희가 이를 갈았습니다. 박 씨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저 스피커가 있다는 건 놈들이 근처에 있다는 뜻이야. 세 사람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산비탈을 넘고 계곡을 건너 마침내 낡은 산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안전가옥이야. 일단 숨 좀 돌리자. 정희가 노인을 침상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물린 팔에서 피가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박 씨, 당신 대체 누구야?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의료사고 재판. 증인석에 섰던 사람 기억나?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자신을 몰락시킨 거짓 증언. 환자 보호자 행세를 하며 법정에서 울부짖던 남자. 그게 당신이었어? 정희의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약초 칼을 꺼내 박 씨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내 딸이 죽은 게 당신 때문이야. 칼날이 박 씨의 목을 눌렀습니다. 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 때문이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진호 놈한테 돈 받고 거짓 증언했어. 그 돈으로 아들 병원비 냈지. 그리고 15년을 지옥에서 살았어.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속죄하려고. 박 씨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모은 거야. 강진호 놈의 비리 전부. 횡령, 뇌물, 살인교사. 이거면 그놈 목에 줄 걸 수 있어. 정희의 칼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계좌 내역, 녹취록, 사진들. 진짜였습니다. 나를 죽이기 전에 저 노인부터 살려야 할 거 아냐? 저 집안에 있는 정보랑 이 서류가 합쳐지면 강진호는 끝이야. 정희가 칼을 내렸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끝나면 그때 죽여도 돼. 박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해 동맹이야. 복수가 끝날 때까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증오와 필요가 뒤엉킨 기묘한 연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산막문이 거칠게 부서졌습니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용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잡아. 한 놈도 놓치지 마. 박 씨가 정희를 밀쳤습니다. 뒷문으로 뛰어. 노인 데리고. 그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내 속죄야. 탕, 탕. 총성이 산막을 뒤흔들었습니다. 탕, 타탕. 총성이 산막을 뒤흔드는 사이 정희는 노인을 업고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저기야. 박 씨가 절벽 끝을 가리켰습니다. 녹슨 철탑 아래 낡은 화물용 케이블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광산에서 쓰던 삭도였습니다. 타, 빨리. 정희가 노인을 케이블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녹슨 철판이 삐걱거렸습니다. 박 씨도 타요. 안 돼.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막을게. 가. 무조건 살아서 그 증거 세상에 넘겨. 박 씨가 레버를 잡아당겼습니다. 기익. 녹슨 도르래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덜컹. 케이블카가 절벽 밖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발밑으로 100m 아래 계곡이 보였습니다. 거친 물줄기가 바위를 때리며 포효하고 있었어요. 탕, 타탕탕.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 씨가 용병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 씨,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두두두두. 하늘에서 굉음이 쏟아졌습니다. 헬기였습니다. 검은 헬기 한 대가 산등성이 너머로 솟아올랐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케이블카를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발견했다. 쏴. 헬기 문이 열리고 기관총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타타타타타. 기총소사가 케이블카를 덮쳤습니다. 얇은 철판이 종이처럼 뚫렸습니다. 쇠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엎드려요. 그 순간 노인이 정희의 몸 위로 덮쳤습니다. 퍽! 노인의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총알이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신음을 삼켰습니다. 할아버지. 정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죽어. 노인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타타타타. 기총소사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케이블카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정희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케이블카를 지탱하는 굵은 쇠줄이 보였습니다. 팅!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쇠줄 한 가닥이 끊어져 튕겨나갔습니다. 안 돼.
정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팅, 팅, 또 끊어졌습니다. 두 가닥, 세 가닥. 쇠줄이 하나씩 튕겨나갈 때마다 케이블카가 기울어졌습니다. 기익. 쇠가 비틀리는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케이블카가 수직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노인이 벽을 움켜쥐었습니다. 정희의 몸이 허공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휘잉! 프로펠러 소리와 바람 소리가 뒤엉켜 귀를 찢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0m 아래 거센 물줄기가 하얗게 포마를 일으키며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팅! 마지막 쇠줄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케이블카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정희가 노인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믿으세요? 노인의 눈이 떨렸습니다. 뭘 하려고? 정희가 케이블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열리며 허공이 드러났습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 믿고요. 노인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찔한 높이였습니다. 팅! 마지막 쇠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에요. 정희가 노인을 끌어안고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100m를 떨어진 두 사람의 몸이 수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충격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마치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고막을 울리는 것은 오직 물이 소용돌이치는 둔탁한 굉음뿐이었습니다. 싸! 얼음장 같은 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본능적으로 노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어갔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면 끝이었습니다. 급류가 두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퍽! 등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또 부딪혔습니다. 퍽! 퍽!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갔지만 정희의 손은 노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물살이 조금씩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물 위로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모래톱이 보였습니다. 팔다리가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정희는 한 손으로 물살을 헤치며 노인을 끌고 갔습니다. 사각, 사각, 무릎이 모래에 닿았습니다. 정희가 노인을 끌어올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희가 노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노인의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양손을 포개어 가슴뼈 위에 올렸습니다. 온몸에 체중을 실어 눌렀습니다. 우드득. 갈비뼈가 휘어지는 소리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계속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필사적으로. 손바닥 아래에서 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수술실에서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노인 앞에서 정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 노인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희가 재빨리 노인의 몸을 옆으로 눕혔습니다. 노인이 연거푸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린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희가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집 안에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네 딸, 은수, 그의 의료사고, 강진호 놈이 직접 조작한 거야.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놈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 은수를 죽인 건 사고가 아니었어. 정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 손이 딸을 죽였다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작이었다니. 그놈이 일부러 딸을 죽인 거라니. 정희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부르르릉. 강 건너편에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모래톱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삐익. 확성기가 켜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정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한정혜 씨, 오랜만이네요. 15년 만이죠? 강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비열하고 느긋하고 승리를 확신한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잘 모시고 계시네. 효녀도 이런 효녀가 없어요. 쾅! 강 건너편에서 폭발이 터졌습니다. 수중에 매설된 폭발물이었어요. 박 씨가 미리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물기둥이 솟구치며 차량들의 행렬을 막아섰습니다. 정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고 갈대밭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둠 속에서 건물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폐교였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지가 폐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캄캄한 복도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정희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나무 마룻바닥이 삐걱삐걱 비명을 질렀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백한 빛이 먼지 쌓인 교실을 비췄습니다. 칠판에는 누군가 쓰다 만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습니다. 정희가 노인을 교실 바닥에 눕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색이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입술은 보랏빛을 넘어 검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맥박이 신라처럼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맞은 총상, 계곡에서 부딪힌 바위. 노인의 몸 안에 남은 피가 얼마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교실 안을 훑었습니다. 과학실. 그녀가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삐걱삐걱. 발걸음마다 마룻바닥이 내려앉을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과학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이 귀를 찢는 소리를 냈습니다. 먼지 덮인 실험대 위에 낡은 도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고무 호스 하나, 굵은 주사 바늘 2개, 그리고 라이터. 라이터를 켜고 바늘을 불꽃에 달궜습니다. 치익. 금속이 달궈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무 호스 양쪽 끝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원시적이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왼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파란 혈관이 피부 위로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제 피 드릴게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정희의 혈관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반대쪽 바늘을 노인의 팔뚝에 꽂았습니다. 붉은 피가 고무 호스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꿀렁, 꿀렁. 자신의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늘한 감각이 팔끝에서 시작해 어깨로, 가슴으로 퍼져갔습니다. 온몸의 열기가 호스를 타고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져갔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복도 끝에서 무언가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거운 것을 질질 끄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복도에 서 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 같았습니다. 그 형체의 얼굴에는 기괴한 하회탈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텅 빈 눈구멍이 정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 형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드르륵, 드르륵.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수혈로 빠져나간 피 때문에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형체가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하회탈의 텅 빈 눈구멍이 정희를 응시했어요. 그 순간 탈 뒤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배고파.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갈라지고 힘없고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체의 손에 들린 것이 보였습니다. 썩은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그것을 질질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폐교 근처에 숨어 살던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뽀, 삐뽀. 학교 정문 쪽에서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타이어가 흙바닥을 밟으며 끼익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철버, 철버.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교실 안을 훑었어요. 정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눈부신 불빛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순경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 살아있었구나. 김순경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괜찮아? 많이 다쳤네. 여기, 이것 좀 마셔. 따뜻한 거야. 김순경이 보온병에서 음료를 따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이 산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 취급해준 얼굴이었으니까요. 정희가 컵을 입에 대고 음료를 들이켰습니다.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혀끝에 묘한 쓴맛이 남았습니다. 정희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손가락 끝에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릿, 저릿.
마비가 손끝에서 시작해 손목으로, 팔뚝으로 퍼져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이게... 정희가 입을 열려 했지만 혀가 굳어갔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때 귓가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낄낄낄. 김순경의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 근데 어쩌겠어. 김순경이 정희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희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 노인네 몸값으로 강 부회장이 내건 돈이 내 20년치 월급보다 많더라고. 산속에서 약초나 캐며 살아봤자 뭐가 남아? 이참에 인생 좀 바꿔볼까 해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김순경이 일어나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 부회장님. 김입니다. 물건 확보했습니다. 여자랑 노인네 둘 다요. 지직. 무전기 너머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했어. 철이는? 폐교 뒤편에 지하 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 묻어버릴까요? 무전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느긋하고 잔인하고 승리를 확신한 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확실하게. 숨구멍까지 꼼꼼히 막아. 정희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등에 닿는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습기가 피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지하 저장고였습니다. 쩍, 쩍, 쩍. 머리 위에서 삽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흙이 저장고 천장을 두들기는 둔탁한 소리가 고막을 울렸습니다. 김순경이 입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산채로 묻히는 것입니다. 정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비가 여전히 온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 음료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 혀끝에 남았던 쓴맛. 마비가 시작된 속도. 정희의 뇌가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아트로핀 계열이었습니다. 근육 이완제. 하지만 심장은 멀쩡히 뛰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필요했습니다. 극도의 통증이 필요했습니다. 정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으드득. 살점이 찢어지는 감각이 뇌를 관통했습니다. 입안에 피가 고였습니다. 비린내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또 깨물었습니다. 으드득. 더 세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끝에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릿, 저릿. 마비가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초 주머니가 만져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김순경이 뺏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말린 풀 한 줌을 꺼냈습니다. 피소스티그민. 아트로핀의 기량제였습니다. 독초였지만 지금은 해독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풀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쓴맛이 혀를 태웠습니다. 피와 쓴 풀의 맛이 뒤섞여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기어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며 정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정희 씨, 내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노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아갈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그 칩, 비밀번호를 알려줄게. 정희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숫자 6자리야. 2, 0, 0, 7, 0, 3. 정희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2007년 3월, 은수의 생일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강진호 그놈이 일부러 그렇게 설정했어.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날짜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온몸을 태웠습니다. 그놈이 딸을 죽이고 그 날짜를 비웃듯 암호로 쓴 것입니다. 정희가 이를 갈았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그놈 목을 딴다. 정희의 눈이 어둠을 훑었습니다. 저장고 벽에 희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물이 스며든 자국이었습니다. 저 벽 너머에 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가 노인을 등에 업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슈! 환기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구멍으로 무언가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란빛 연기였습니다. 유독 가스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냄새가 저장고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슈! 노란 가스가 저장고 바닥부터 차올랐습니다. 코를 찌르는 자극이 폐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웃옷을 찢었습니다. 천조각 2개를 만들었습니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적셨습니다. 수치심 따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암모니아가 독가스를 중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쓰던 응급처치법이었습니다. 젖은 천으로 노인의 코와 입을 감쌌습니다. 자신의 얼굴에도 동여매었습니다. 숨이 조금 트였습니다. 정희의 눈이 균열된 벽을 향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쾅! 벽돌이 흔들렸습니다. 또 찼습니다. 쾅! 쾅! 온몸에 분노를 담아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은수를 생각했습니다. 15년의 지옥을 생각했습니다. 강진호의 비열한 웃음을 생각했습니다. 쿠르르르. 벽이 무너졌습니다. 시커먼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지하수로였습니다. 정희가 노인을 끌어안고 구멍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한편 폐교 교무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고급 양주병과 유리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진호가 양주를 따르며 느긋하게 웃고 있었죠. 수고했어, 김순경. 강진호가 잔을 건넸습니다. 김순경이 얼굴 가득 아첨에 미소를 띠며 받아들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부회장님. 약속대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강진호가 킬킬 웃었습니다. 양주를 홀짝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정이 그년 제 딸 생일에 맞춰 잠드니 얼마나 행복하겠어. 효녀도 이런 효녀가 없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교무실을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순경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철버.
철버. 규칙적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젖은 무언가가 바닥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무겁고 느리고 집요했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김순경이 허리춤의 총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교무실 문 앞이었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기익.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진흙과 피로 뒤범벅이 된 여자가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멍과 상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눈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동자였습니다. 정의의 손에 낡은 메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김순경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의 손이 총을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총집에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슥.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의가 움직인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김순경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슥. 메스가 김순경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힘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으악. 김순경이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가 바닥에 튀었습니다. 정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심연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의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수가 너 부르더라. 강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수가 너 부르더라. 정의의 목소리가 교무실을 울렸습니다. 메스 끝이 강진호의 목에 닿아 있었어요. 살짝만 힘을 주면 경동맥이 끊어질 거리였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살려줘. 다 내가 잘못했어. 강진호가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어요. 금강그룹 부회장이라는 인간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정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딸을 죽인 원수가 발밑에서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의는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강진호의 눈빛을요. 바닥에 엎드린 채로도 한순간 번뜩였던 그 차가운 눈빛을 딸깍. 강진호의 손가락이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쉬잉.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정의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철제 그물이 그녀의 몸을 덮쳤습니다. 지지지직. 고압 전류가 그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의의 온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쿵. 전류가 멈추자 정의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메스가 손에서 빠져나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온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털썩. 강진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됐던 얼굴을 양복 소매로 쓱 닦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습니다. 연기 어땠어? 강진호가 정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열한 웃음이 얼굴 가득 번졌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약초나 캐던 년이 나를 잡아? 웃기지도 않네. 강진호의 구두가 움직였습니다. 정의의 얼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밟았습니다. 끄. 정희의 볼이 바닥에 짓눌렸습니다. 진흙과 피가 뒤섞인 얼굴 위로 구두굽이 올라탔습니다. 의사라며? 강진호가 몸을 숙여 정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딸이 죽을 때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아? 의학적으로 설명해 줄까? 산소가 끊겨서 뇌가 죽어갈 때 어떤 경련을 하는지 내가 더 잘 알잖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류의 신경이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강진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하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차에 실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한다. 용병들이 구석에 쓰러져 있던 노인을 끌어올렸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정희를 향했습니다. 무력한 절망이 그 눈에 가득했습니다. 강진호가 빨간 휴대용 기름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걸쭉한 휘발유 냄새가 교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철철. 휘발유가 정희의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끈적거렸습니다. 기름이 머리카락에 스며들고 찢어진 상처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화끈거렸어요. 강진호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찰칵.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푸른 불빛이 강진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죽은 딸 곁으로 보내줄게. 강진호가 웃었습니다. 라이터를 든 손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불꽃이 바닥을 향해 떨어졌습니다. 불꽃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휘발유가 불길을 물고 정희의 몸을 향해 뻗어갔습니다. 푸른 화염이 허벅지를 핥았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깨진 창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유리를 뚫고 교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군용 마스크를 쓴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퓨! 흰 분말이 불길을 집어삼켰습니다. 다른 한 명이 정희의 몸에 덮인 전류 그물을 잘라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정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정희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화상의 고통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녀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닿았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왔습니다. 15년 전 산속에서 몰래 치료해 주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타령한 특수부대원들. 세상이 버린 자들을 정의는 걷어들여 살려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림자 부대라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정의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창고처럼 생긴 은신처였습니다. 온몸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살갗에 감긴 붕대에서 진물이 스며 나왔습니다. 지직.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브라운관 화면에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금강그룹 강진호 부회장이 테러범의 습격에서 극적으로 생還했습니다. 용의자 한정희는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진호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을 흔들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국민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사회에 공헌하는 금강그룹이 되겠습니다. 정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텔레비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딸을 죽이고 자신을 불태우려 했던 그놈이 국민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고통이 몰려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얼굴 왼편에 화상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깨와 팔에 찢어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바늘과 실을 집어들었습니다. 라이터로 바늘을 달궜습니다. 치익! 붉게 달궈진 바늘이 피부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퍽! 바늘이 살을 뚫었습니다. 정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찢어진 상처를 스스로 꿰매었습니다. 슥! 퍽! 슥! 퍽! 바늘이 살 속을 오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은신처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 하! 눈앞이 흐려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정희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짐승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싹둑, 싹둑. 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단발이 되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 정희는 더 이상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 부대원들이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호. 정희가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내가 만든 괴물이 서울로 간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깨어났습니다. 트럭이 빗속을 뚫고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폭발음이 서울 도심을 울렸습니다. 금강그룹 본사 타워의 불빛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67층짜리 빌딩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삐익, 삐익.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복도가 붉은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피의 색이었습니다. 경보음이 귀를 찢었지만 승강기는 멈췄고 통신은 두절됐습니다. 철뻑.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 반쪽을 물들였습니다.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손에는 메스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침입자다. 보안요원 3명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방탄조끼에 전자곤봉을 든 최정예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속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요원이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정희의 몸이 물처럼 흘렀습니다. 곤봉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거. 메스가 손목을 스쳤습니다. 굵은 건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원의 손에서 곤봉이 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정희의 손가락이 목 옆을 눌렀습니다. 경동맥 압박. 3초 만에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털썩. 두 번째 요원이 뒤에서 덤볐습니다. 정희가 몸을 돌렸습니다. 낮게 숙이며 허벅지 안쪽을 그었습니다. 서거. 대퇴동맥 옆 신경다발이 잘렸습니다. 요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쓰러지는 그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쳤습니다. 퍽! 세 번째 요원이 멈칫했습니다. 동료 2명이 5초 만에 쓰러지는 걸 본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은 빛 아래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대 위의 환자를 바라보는 외과의의 눈이었습니다. 요원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더 빨랐습니다. 유령처럼 스며들어 뒤통수의 미주신경을 눌렀습니다. 털썩. 3명 모두 15초였습니다. 피 한 방울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술하듯 정확하고 춤추듯 우아했습니다. 정희가 다시 걸었습니다. 철버, 철버. 붉은 복도를 지나 비상계단을 올랐습니다. 층마다 요원들이 덤벼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거, 털서, 서거, 털서. 메스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인대가 끊어지고 신경이 눌리고 혈관이 막혔습니다. 정희의 뒤로 쓰러진 몸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최상층이었습니다. 정희가 서버실 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열렸습니다. 서버 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파란 LED가 깜빡이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품에서 작은 칩을 꺼냈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꺼냈던 그 생체 칩이었습니다. 메인 서버의 슬롯에 칩을 밀어 넣었습니다. 딸깍. 화면이 켜졌습니다. 정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았습니다. 전체 방송 시스템 연결. 데이터 삭제 방지 코드 실행. 로딩바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 25%, 48%.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진호였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가 있었습니다. 쥐새끼가 기어이 왔구나. 정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놈 보안이 허술하더라. 강진호가 낄낄 웃었습니다. 허술하긴. 내가 들어오길 기다린 거야. 강진호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년이 기어이 찾아와서 고맙다. 이번엔 확실히 보내줄게. 딸깍. 서버실 문이 철커덩 잠겼습니다. 쉬익. 천장의 노즐에서 하얀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할론 가스였습니다. 산소를 빼앗는 소화가스였습니다. 정희의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쉬익. 하얀 가스가 서버실을 채워갔습니다. 산소가 빠져나갔습니다. 정희의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모니터를 향해 있었습니다. 87%, 92%, 97%. 정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지만 결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100%, 빅. 화면에 초록색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업로드 완료 UPLOAD COMPLET. 동시에 서버가 스스로 해킹 코드를 실행했습니다. 그림자 부대가 심어둔 바이러스였습니다. 우웅. 건물 전체의 환기 시스템이 역회전을 시작했습니다. 할론 가스가 순식간에 빨려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뉴스 채널, SNS, 전광판까지 모든 디지털 스크린에 영상이 송출되었습니다. 강진호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정이 그년 확실히 매장에 의료사고로 몰아서 면허 박탈시켜 딸년도 같이 처리하고. 정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버실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잠금 장치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위를 향했습니다. 펜트하우스. 강진호가 있을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마지막 문 앞에 섰습니다. 쾅! 문이 부서졌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에 강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총구가 정희를 향했습니다. 죽어. 탕. 총알이 날아와 정희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탕, 탕. 두 발이 더 날아왔습니다.
옆구리를 뚫고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정희의 몸에서 피가 쏟아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아니, 귀신처럼 다가갔습니다. 강진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왜 안 쓰러져? 정희가 강진호의 앞에 섰습니다. 총구가 그녀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강진호가 미친 듯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찰칵, 찰칵, 탄창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서거, 메스가 강진호의 목을 그었습니다. 정확히 성대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캑, 캑. 공기 새는 소리만 목구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거, 메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강진호의 오른손목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손가락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평생 펜도, 도장도, 리모컨도 쥘 수 없는 손이 되었습니다. 강진호가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습니다. 정희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말하지도 지시하지도 마. 그녀의 목소리는 심해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죽이면 내가 편해지니까. 그냥 살아서 내가 만든 지옥을 봐. 삐뽀, 삐뽀.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펜트하우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헐떡이는 강진호를 둘러쌌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강진호는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사각, 사각. 산길을 오르는 발소리가 평화롭게 울렸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작은 비석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는 숲, 딸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정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낡은 메스를 꺼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피 묻은 흔적이 남은 칼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땅을 파고 그 메스를 묻었습니다. 복수의 도구를 영원히 잠재웠습니다. 그 위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산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정희의 얼굴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수야, 밥 먹자. 바람이 대답하듯 하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복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